저희 그러면 이제 바로 3교시로 좀 3교시 들어가 봐야 3교시 하기 전에 되겠죠. 이 네. 전당대회 관계자 한 명만 얘기할게요. 네네. 그러면 그거 얘기를 3교시랑 같이 연결해서 그래요. 하시죠. 김경률에 김경률 대한 얘기. 기사가 네네. 났는데 네. 원희룡이 이제 원희룡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얼굴 보면 무슨 짓 할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맞는 말 예,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네. 그 말은 맞는데 사실 그 김경률이 얼굴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잠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굴 보면 무슨 짓 할지 몰라가 무슨 원희룡의 말이에요? 얼굴을 보면은 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여전히 나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김경률의 문제. 김경률의 문제는 이뭐 윤환 갈등을 비롯해서 이 당내 분열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여기에 대한 한마디 반성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게 문제고요.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글쎄요. 저는 김경률이 가만히 있는 게 저는 이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이 여기서도 계속 이런 거예요.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영입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너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거는 지금 와서는 다 너 왜 데려왔냐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네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뿐 아니라 완전 당을 박살내는 네가 일을 했다는 그런 뜻이면 부끄러워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얼굴을 자꾸 내밀지 말아야 돼. 자숙해야 돼. 자숙이란 말이 방송 자주 나오시던데. 그러니까 그게 글러먹었다는 거죠. 글러먹었다. 저 홍어주모 사건 때 2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2달 동안. 어. 누가 남들이 서민 아니냐면 아니라 그랬어. 그 정도로 내가 숨어 있었는데. 누가 봐도 서민인데도. 누가 봐도 서민인데.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숙을 해야 이게 진정한 자숙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달 있다가 이제 최국 방송으로 복귀할 때 벌써 복귀한다고 난리친 놈들이 있었어요. 난 진짜 김경률? 김경률인가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네. 야, 근데 원희룡이 진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이거는 전 너무 나가고 저는 김경률이 뭔 일을 저지를지 모르고 사실 원희룡은 이분은 지금 당내 선거 끝났기 때문에 참패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정치적인 그런 정치 생명을 걱정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이 원희룡이 일을 벌인다고 해도 누가 그 사람의 뒤를 따르겠습니까? 저는 뭐 이제 원희룡은 이번에 완전히 스타일 구겼고 이제 뭐 정치 생명 끝이 네. 났다. 저보다도 파워가 없을걸요? 지금 그렇겠죠. 원희룡? 예, 요즘은 얼굴 봐도 좀 무서워요. 원희룡은. 이제 엊그제 이제 대통령이랑 같이 계신데 있는데 막 웃는 척 하잖아요. 비굴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눈이 작아서 더 그래요. 희룡이 형 쌍수를 하라. 쌍수를. 이번에 이제 그 김민전 최고에 대해 가지고 눈에 띄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원래 이제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현재 지금 지도 만찬 자리가 또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그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도 원래 초대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지도부를 축하하는 자리에 왜 도대체 있어야 되는지 납득이 잘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황우여 이분이 비대위원장을 잠깐이라도 했다는 거를 모르고 저도 긴가민가. 그리고 얘기 듣고 보면 아 그랬나 잠깐 이걸 알지. 그렇죠. 몰라. 그래서 이제 그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황우여가 나갔는데 네. 김종배가 먼저 질문을 한 겁니다. 네. 아니 오늘 이따가 위원장님이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대표 등 다 같이 이제 만찬하지 않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황우여가 그거 일정이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대통령실에서 황우여를 부르려고 일단 연락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이게 아무리 봐도 모양새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 했던 사람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새로운 지도부를 축하하는 자리에 부른다는 게 이게 좀 아기가 안 맞잖아요. 안 맞지.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이거는 오바다 싶어가지고 좀 커트를 시킨 것 같아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황우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닌 걸로 아는데 뭐 확정되면 연락이 올 것이라는데 연락이 안 와. 그러니까 눈치를 딱 채야 돼. 그러니까 여자랑 소개팅을 하잖아요. 여자가 연락 드리겠다 그러고 연락 안 주잖아. 그러면 왜 눈치를 까야죠. 연락 안 주냐고 전화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찌질한 거고. 그렇죠. 그럴 때는 아 나는 까였구나. 이걸 알아야죠. 나는 너무 그걸 잘 알아. 근데 황우여는 몰라. 왜 모르는 거야? 이 나이 되지까지 왜 모르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좀 의문이 드는 게 황우여는 왜 안 불렀나라고 했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으로 안 불렀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왜 부르냐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왜 황우여를 왜 부르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나경원 원희룡을 부른 거에 대해서도 약간 좀 그런 맥락으로 연결이 또 되고. 그래도 나경원 그래 원희룡 그래도 선거 뭐 이렇게 경쟁했으니까 그러니까 황우여보다는 그래도 자격이 조금 있어요. 조금. 그쵸. 근데 뭐 안 불렀으면 더 좋았을 뻔한데 뭐. 그리고 이제 김민전 최고도 좀 눈에 띄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기자들 전화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저는 아직 용산에서 연락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다음에 이제 만찬 관련된 이제 소식이 보도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김민전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게요.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 저만 빠뜨린 것인지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다. 연락하는 분이 빠뜨렸든지 아니면 기사가 정확하지 않은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뭘까요? 대통령실에서 이거 빠뜨리고 연락을 돌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아니 근데 다 불러야 되나? 최고위원 된 사람 다 불러야 되나? 난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용산에서 연락을 뭐 아직 못 받았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이 뭐 국회의원 된 지 얼마 됐다고 뭐 이렇게 또 사실 그러시 그리고 여성으로 된 거잖아 사실은. 그 얘기를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 김민전 최고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여성 할당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더라고요. 예. 저는 잘 그 관심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근데 이번에 사실 이제 그 당선이 비례로 당선이 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당원 27조에 따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4위까지 득표자 가운데 여성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여성 최다 득표자 한 명을 들어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 중에 여성이 김민전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당선된 그러니까 거죠. 무조건 당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4위 득표자였던 박정훈 이제 의원이 밀린 거죠. 김민전이 맞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여성 할당제로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게 아니 솔직히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선거를 치러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선출직 지금 이제 그것도 선출직이 아닌 상태에서 선출직 최고가 된 건데 이런 좀 상황이라면 자기가 좀 뭐라고 할까 자기 생각이나 의사가 있어도 뭔가 좀 내려놓고 겸손하게 당의 뜻을 조금 따르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그러고요. 여성 할당제라는 게 뭐 한 표도 못 받아도 당선되는 이런 코미디 같은 거는 좀 없애고. 그러니까 이 뭐 그냥 한 10% 정도 그냥 최소라도 뭐 뭔가 좀 가산점을 마지노선이. 가산점을 좀 주고 그렇죠. 그거 바꿔서 떨어지면 그냥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돼야지. 그냥 무조건 뽑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안 그래도 비례대표를 남녀 동수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함량 미달인 여자 국회의원이 굉장히 많이 당선되고 있으니까 여자분들이 그 할당제 비례대표 할당제 몇 명 안 되는 그것도 못 채우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죠 비례대표 여자들이 넘쳐나가지고 정말 비례대표 정말 다 훌륭한 분들이 막 들어와 그러면 여성 폭력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죠. 지금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막 조사해 보니까 여성 할당제 이런 거에 대해 부정적인 그렇죠. 이유가 여자 중에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 대봐 별로 없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과거에 김민전 최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군대 가기 전이라고 해서 술 마시고 학점 안 나오고 군대 다녀오고 나서는 적응하는데 학점 안 나오고 이 사이 여학생들 학점이 잘 나오는데 남학생들은 너무 안 나오는 게 아니냐. 이게 남학생들의 불만이다. 이대남 불만의 큰 원인이었다. 뭐 이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남자 애들이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술 마시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학점이 안 나온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 그래서 그랬죠. 이 발언이 뭐 옛날에 나온 발언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입니다. 2021년도 12월 달에 이 발언에서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대선이 이제 젠더 갈등으로 엄청나게 그게 화제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아니 이대남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술 마시고 공부 안 해서 학점 안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 이건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그때 김민전이 뭐라고 반박을 했냐. 하태경 군대 안 가지 않았냐. 남학생들 군대 가기 전에 술 얼마나 마시는지 당신은 모르지 않냐라는 식으로 맞받아친 거예요. 김민전도 모르잖아. 김민전도 모르죠. 이게 뭐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요즘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제 뭐 애들이 대학생들이 술을 많이 마신 이유가 그 당시에는 대학만 나오면 좋은데 취직을 다 됐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많이 달라요. 지금은 정말 1학년 때부터 다 뭐 학점 관리 엄청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저희 교양 하나 뭐 2개 맡고 있는데 뭐 성적 갖고 굉장히 예민하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이런 와중에 당연하죠. 무슨 학점 관리 안 하고 이제 이거 옛날 말이고 남자가 더 그렇다는 그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참 뭐 이 하태경 얘기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하태경 이분이 이혜훈이랑 붙었을 때 여성 가산점이 아니었으면은 저는 하태경이 국회의원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저는 그 이혜훈 공천은 정말 여성 할당제가 보여주는 최악의 사례라고 봅니다. 하태경이 공천받았으면 아마 당선됐을걸요. 저는 그래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그래서 일단 김민전 전 최고의 과거 이야기도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요.